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문찬입니다. 항상 예비고 설명회랑 고3 설명회는 어머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벌써 내신을 한번 받아보셨잖아요. 바로 내려갑니다. 강연 아마 1시간은 넘을 거예요. 보통 한 70분에서 80분 사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전체 강연 제가 한 줄로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실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입시를 절대 쉽게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학교 대충 봤더니 이 동네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시죠?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중산, 중동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입시는 진짜 어려워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1년 전에는 이런 자리에서 예비고 준비할 때 뭐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어떤 고등학교 가면 유리한가요? 맞죠?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하는 질문은 바뀝니다. 고등학교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하시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동아리 활동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진로 활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도움이 될까요? 세특에 어떤 걸 적어 놓으면 유리할까요? 이 질문들이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문과가 유리한가요? 이과가 유리한가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근데 저건 이제 안 물어보시겠죠?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건 사라졌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그것도 물어봤어요. 고2가 되면 이제. 고2 때는 그거 물어보는 거 맨날. 그리고 지금 고3들은 이제 사탐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그냥 가는 게 유리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들 어디 대학 가는지 아세요? 쉬운 대학. 저 아래. 맞아요.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뭐만 한 거예요? 두리번.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가 유리한가? 저는 말씀 그렇게 드려요. 제발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저한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그랬죠. 중3 설명회 때 저한테 휴문 보낼까요? 중동 보낼까요? 진선 보낼까요? 숙명 보낼까요? 이 질문 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답 안 드려요. 어떤 동아리 해야 되는지 묻지 마세요. 세특에 못 쓸지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들어보시면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책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27학년도, 어머님은 28학년도인데 27학년도고 내년 거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28학년도는 아직 거의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거의 안 바뀌어요. 이미 대학들에선 28학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아, 그래서 바꿨구나 보이실 거고요. 이런 중간중간에 결과치들이 섞일 건데요. 입결은 전부 다 작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9등급제잖아요. 내신. 그거 어머님들 지금 아실 거예요. 서울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연고대는 얼마가 필요한지 대충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5등급제에서 얼마가 필요한지는 모르시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9등급제로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하니까 현행 입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선 제도 바뀐 거 먼저 제 연락처 있습니다. 여기에. 강연 끝나고 집에 가신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용 보시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궁금하다. 저도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고3과에서 한 2개 있었거든요.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신에 저건 묻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1등급을 받나요? 저보다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쌤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에다가도 등록금을 내실 거고요. 학원에 수학료 냈잖아요. 그분들 다 그치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1등급 받나요? 제발 좀 만들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 입시랑 관련되는 것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못 받을 겁니다. 무음으로 해놓고 세 보니까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설명회가 딱 30개예요. 30개. 고3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고3은 어제까지 끝났고 이제부터 고1, 2 설명했는데 강연하는 동안 못 받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할 때 밤에 아무 때나 전화 드릴 거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사무실에 안 가 있습니다. 편하게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이제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 내시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절대평가랑 같이 운영을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이제. 그런데 취지는 이거예요. 이 4% 안에 들어가가 너무 치열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한 거예요? 넓혔습니다. 9를 5로 축소시키면서 구간을 묶었죠, 이렇게. 취지는 정확히 아이들한테 무리한 사교육을 방지하자. 내신 경쟁 조금 덜하자. 좋은 취지예요. 아이들 놀아라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막상 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대학 입장에서는요. 절대평가 ABC보다는 그래도 5등급제라도 저거보다는 덜하지만 이걸로 평가하려고 하겠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상대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 더. 이때 1등급을 못 찍었다는 거는 이도 괜찮아요. 사실은. 2를 못 찍고 3을 찍어도 1이 있으면 커버가 됩니다. 이제는 근데 1등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타격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10%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제 10% 안에 못 들어가서 2등급을 찍었다.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순간 입시가 힘들어질 겁니다. 대학에서는요. 9등급제보다는 변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제 됐죠? 분명히 대책을 강구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학들에서는 다.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던져놓으면요. 대학은 그거를 교묘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잘하는 애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거든요. 전형으로 하나, 수능도 있죠. 수능도 이렇게 보던 수능을 이제 바꿨죠. 통사 통과. 그리고 수학도 뒤에 거 날려버리고 대수 미적 확통까지 이렇게. 이게 미적 원이 결국에는 옛날에 수트에 있는 기본 미적입니다. 이렇게 바꾼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탐 같은 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 아이들이 유불리가 생기니까 하지 말아라 그냥.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계산하지 않게 그냥 과목별 유불리를 없앴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과목이 사라진 거잖아요 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탐구 변별 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왜? 2학년 때 3학년 때 하는 과탐 2과목 과탐 1과목 경제 정법이 사라진 거잖아요. 수능에서는 고1 과정이잖아요 그냥.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들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아이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어려운 과목들을 날려버리고 쉬운 과목으로 가는데 이걸로 변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우시죠? 에어컨 이걸로 하면 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왜 꺼놓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의외로 제가 이런 것도 막 만질 줄 알죠. 여기서 정확히 6년 전에 다운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운교육 처음 생기는 해부터 6, 7년 됐죠.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다운교육 입시연구소장이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정성민 소장 알죠? 정성민. 모르세요? 아마 다운교육에서 고3 아이들 면접 수업도 하고 막 할 거예요. 제가 1년 있고 2년 차 때 정성민 소장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좀 빠져 있고요. 어쨌거나 이랬던 거를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영수에서 하필이면 또 수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빠졌죠. 제일 어려운 게 미적인데 빠졌습니다. 이러면 또 수학도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쉬워졌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쉬운 것들을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1, 2, 3, 4, 5, 6, 7, 8, 9를 변별하기가 좀 어때요? 어려워집니다. 잘못해가지고요. 평균 80 나오고 개나 소나 막 95점 찍잖아요. 평가원장 잘려요. 바로 잘려요. 대학 그래서 결국에는요. 애들이 변별하려면 국영수 안에서 수학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를 조절해야 돼요.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뺐으니까 이 안에서 난이도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 정권처럼 새로 바뀐 신정권에서 똑같이 킬러 문항을 못 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갈 거예요. 애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예전에는 유형별로 신유형 6월, 9월에 발표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제 문제를 살짝 어떻게 해요? 꼬아서 내요. 이러면은 대체 방안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고3 때 1년 동안 문제풀이 많이 해서는 제대로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학년 때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문제를 이렇게 꼬아도 저렇게 꼬아도 아이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틀에 짜여져 있는 문제 연습으로 양치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양은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지 않으면 꼬는 문제 틀릴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1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은 치열해지고 수능은 조금 더 기본을 다져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짚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형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교과 전형 27학년도 겁니다. 교과 전형 수시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근데 교과 전형은 항상 이게 메인이었어요. 수능 최저 더하기 교과 100%. 그래서 항상 내신만 봤습니다. 어떤 과목을 듣든 상관없이 지방아이들 강남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신으로 끝. 요즘은요. 서류, 정성평가, 종합평가, 정성평가. 서울대 직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왜? 교과 몇 프로인지 안 적혀있고 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류 100. 이러니까 학생부 종합인데 어차피 전교권 애들이 쓸 거잖아요. 내신 극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기 묶어놔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고대 추천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내신만 1.0을 찍어서는 교과전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왜? 9등급일 때는 1.0이 붙고 1.1이 떨어지고 1.3이 붙고 1.4가 떨어지는데 이제는 개나 소나 다 1.0을 받아버리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에서는 잘라야 돼요.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뭘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종합평가, 정성평가. 그러면 여기선 뭘 볼까요? 대학에서는. 이 정성평가에서는. 비교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과가 아닌 나머지.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특,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아닙니다. 이거는 점수를 더 주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걸러낼 거예요.
교과목을 볼 거예요. 이수 과목. 실제로 올해 모집 요강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정성평가에 뭐를 반영하는지 보니까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교과 이수 과정.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얘도 1등급, 얘도 1등급, 얘도 1등급이에요. 같은 1등급. 그 안에서 세특을 통해서 그 과목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겠대요. 정확히. 교과 이수 단위수 및 교과 이수 현황과 과목별 학업 능력. 그러니까 이건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활동 아닙니다. 수학 세특에는 똑같이 1등급을 찍어도 수학 세특의 어머니는 지금 이런 거 할 거야. 아이들은 앞으로 심장의 혈류 속도랑 미적을 연결시켜서 세특에 씁니다. 비타민 섭취 속도를 분석합니다. 통합사회 시간에는 한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 분석합니다. 의료 불평등이 어쩌고 저쩌고를 써놔요. 한국 사회는 동의보감, 우두법, 종두법을 써놔요. 다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그 시간에 그걸 쓸 게 아니고요. 한국사 등급은 1이지만 얘가 한국사를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수학 세특의 등급은 1인데 다 1인데 얘는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도 풀어봤습니다. 우리 ABC를 배웠는데 더 나가서 DEF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그 과목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됐죠? 어쨌든 교과제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신 받기 어려우니까. 중요한 거는 정성평가를 들어갔고요. 또 하나, 이 숫자 우리 아이가 안 쓰더라도 아셔야 돼요. 서울대는 어차피 전교 1, 2등이 쓰니까 1.0에서 1.1, 9등급제 이거는 선배들 거예요. 선배들 거. 연고대 가는 아이들은 작년에 1.34, 서성한 교과는 1.5, 나머지 중경외시 10개 대학까지 끊으니까 1.6에서 7 정도. 저희 조카가 강남은 아니에요. 경기권 친구인데 중앙대 공대 갔거든요. 교과로 1.67 하니까 1.67이 교과를 갑니다. 7이나 8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1.6에서 1.8. 이 정도가 우리나라 주요 대학 10개 대학을 갈 수 있는 교과 성적. 그동안 선배들이. 이 성적이면은요. 전교에서 10등에서 15등 찍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 15등 찍어서 경희대 가고 싶으세요? 일반학과? 싫잖아요. 휘문고에서 만약에 1.5를 찍었어요. 서성환을 씁니다. 1.5로. 근데 일반학과를 안 쓰고 어디를 쓰겠어요? 1.5면은 의대를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쓴다는 거예요. 교과전형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검토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우리 학교 선배들 보니까 여기를 정말 많이 가요. 고대 학업부 수영. 맞죠? 이것 때문이에요. 수능 최저합 4, 8. 수능 최저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는 수능이 되는 아이들끼리 경쟁하겠죠. 이걸 쓰면은 누가 사라질까요, 이제? 지방 아이들이요. 걔네들은 수능을 못 합니다. 내신은 우리보다 좋아도 수능을 못 해요. 걔네들 떨어져 나가요. 또 사라진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특목 아이들이요. 걔네들은 수능을 안 합니다. 왜? 수학이랑 과학을 과거에도 죽어라 많이 하잖아요. 그 틈에 이거를 못 찍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은 이걸 씁니다. 계열적 합평. 붙은 아이들 3년 전 기준입니다. 100% 중에 합격생들 중에 과거 친구들이 영과고가 83%예요. 문과 어머님 계세요? 다 이과죠? 아, 좋습니다. 이과로 설명드릴게요. 영과고 83%, 자사고 10%, 일반고 7%였어요. 3년 전에. 그랬다 요즘 영과고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들어서 70몇 %예요. 자사고 빠지고 나머지 일반고는 10%가 채 안 되겠죠. 이거 쓰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써야 됩니다. 한양대가 작년부터 생겼어요. 이게 수능 치저가. 3합7. 저는 조금 기대했어요. 사실은. 왜? 강남 아이들이 숨통이 조금 트이겠구나. 수능 치저가 있으면은.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수능 치저가. 이거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수학 8등급,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 2등급 끝. 개나 소나 다 맞추죠. 근데 심지어 이걸로 8, 900명을 뽑고요. 얘로 100도 안 뽑아요. 그러니 강남 애들이 막 썼겠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얘가 생겼어요. 이제 생길 거예요. 융합인재. 그동안 융합인재가 수능 시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생겼습니다. 3합 6이라는 게 생기면 얘보다 바로 아래잖아요. 이 정도라면 지방 아이들은 사실 솔직히 힘듭니다. 과거 아이들은 이거 안 쓰고 못 쓰겠어요? 과학인재. 그래서 어머님들은 고대 다음에 뭘 검토하셔라? 성대 융합인재 이런 것. 그리고 연대가 수능 취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취재가 너무 널널해요. 2합 5. 이러면은 네 수학을 포함하래요. 근데 과거 애들은 수학 다 잘하잖아요. 심지어 영어 3만 받으래요. 정시까지 가면 영어를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연대예요. 경희대랑 연대 두 개. 그런데 이거라는 얘기는요. 그냥 안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얘네가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취재가 낮은 것도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 데려가야 되니까 과거 애들. 전형이 두 개입니다. 고대는 이거를 이 동네 아이들이 쓰고 과거 애들은 이걸 씁니다. 연대는 과거 애들도 이걸 씁니다. 이 동네 애들도 이걸 씁니다. 이거를 높여버리면 과거 애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 자제분들을 안 뽑으려고 걔네가 낮춘 거예요. 수능 체제를. 특목 애들을 데려가려고. 서울대보다 더 어려워요. 붙기가. 왜? 서울대는 최소한 똑같이 수능 체제가 없는 거랑 있으나 마나인데 1300명 선발, 600명 선발. 이러니까 실제로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대는 떨어졌어요. 이런 애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됐죠? 연대보다
아이러니하죠. 제일 쉬워요, 붙기가. 고대가. 연대가 제일 어려워요, 서울대보다. 요즘은 성대까지 고민할 수 있고요. 다른 대학들도 비슷해졌어요. 중앙대 융합형 탐구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생겼어요. 생길 거예요. 성장형, 이상한 이름이에요. 뭘 갖다 놨어요, 뒤에다가. 수능 최저. 이것도 그럼 해볼 만하겠네요. 혹시라도 여학생들은 만약에 쓴다면은 얘를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될까요? 둘 중에 당연히 수능 시효가 있는 서류형. 이하보는 쉬워 보이지만 지방 아이들은 잘 못 맞추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고 성대가 없었으니까 고대 하나만 있었으니까 선배들은 고대를 참 잘 가더라고요. 실제로 1년 전 친구입니다. 대학생인데요. 2.4등급으로 강남권에서 서울대를 썼어요. 그러면 최소한 압구정고 청담고는 아니겠죠. 2.4로 서울대를 썼다는 얘기는 뭐 휘문 중등 세화 현대급이거나 단대 중산 정도는 되겠죠. 서울대 에너지, 고대 에너지, 성대 에너지 다 에너지공학을 싹 썼는데 이렇게 쓰면서 학생들은 상상을 해요. 2.4 정규에서 한 25등 서울대 연대고대는 힘들어도 서성하는 붙지 않을까. 현실은 다 떨어지고 얘만 붙어요. 군대 가 있어요. 됐죠? 다 떨어졌어. 진짜로 다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고대 붙기가 얘네보다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쉽다고. 실제로 올해 25학년도 끝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붙은 애들을 봤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 봤는데요. 차세대 통신 고대 계약학과죠. 모빌리티 계약학과죠. 현대차 2.4, 2.6, 2.7. 문과 친구들도 2.56도 있어요. 이렇게. 2점대 아이들이 고대를 제일 많이 갑니다. 이 동네에서는. 왜? 중동고 1.7 고대 공대 쓸 것 같으세요? 납치인데요? 안 쓸 겁니다. 휴문고 1.7, 1.6 마찬가지예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동네 친구는 대부분 다 2점대가 많이 가더라. 물론 1점대 아이들이 수능이 자신 없으면 쓰겠죠. 하지만 저는 의대 하고 싶어요. 서울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쓸 거잖아요. 어쨌든 대부분 다 2점대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9등급제에서 2나 2점 초반까지는 스카이 서성화를 쓰는 게 맞는데 이제 9등급제에 2.5가 넘어가요. 2.5가. 그러면은 다 버리세요. 그냥. 고대만 쓰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거 생겼으니까 써도 돼요. 앞으로는. 중앙대까지 마찬가지. 이거는 9등급제에서 2.5 이하. 원래 2.67도 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휘문고 30등이 망친 건 아니에요. 중동고 30등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동안 계속. 어머님들은 제 말 믿지 마세요. 제 말 믿지 마시라고요. 의심하세요. 우리 학교 담임쌤 말도 믿지 마세요. 교육부 장관도 믿지 마세요. 그럼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제대로 된 권한이 있는 게 누굴까요? 네? 입학처 대학이요. 네.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지 말지는 입학처 내진 교수가 관리할 거잖아요. 대학만 믿으세요. 됐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믿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골라서 보지 마시고요. 정확히 평가하셔야 돼요. 경희대입니다. 제가 2.5가 넘어가면 경희대를 안 쓰거든요. 아이들은 실제로. 실제로 경희대 네오레네상스 학생부 종합인데요. 붙은 애들 보니까요. 2.5 선을 쫙 걷어요. 전부 다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2.5보다. 앞쪽에 있죠. 3점대는 하나 있어요. 3.2. 4도 있네요. 3.9, 3.6, 7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그러면 특목 아닙니다. 특목고는 여기 있잖아요. 6, 5. 이과 특목고는 어디예요? 과고. 맞잖아요. 문과의 특목고는 외고랑 국제고, 이과의 특목고는 과고랑 영재고. 걔네들은 5등급, 6등급으로 가요. 그럼 3, 4등급은 특목고는 아니겠네요. 누구예요? 자사고, 전사고입니다. 휘문 아니에요. 중동 아니에요. 휘문 중동은 일반고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왜? 중동고 어머님 앉아 계신데요. 우리 자사고인데요라는 말 제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중동고 커리큘럼이 과연 중상고랑 비슷할까요? 김천고랑 비슷할까요? 중상고랑요. 중동고에는 이런 과목은 없잖아요. 심화 과목 있죠. 한두 개. 심화 물리, 뭐 심화 수학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세하고도 있어요, 다. 그런데 중동고에는 수학적 사고와 적분이라는 건 없죠. 과학적 사고와 실험이라는 과목 없죠. 수학적 사고와 적분, 상상고 과목, 과학적 사고와 실험, 외대부고 과목, 고전역학, 전자기학, 하나고 과목,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청심국제고 애들 과목, 김천고 애들도 물화생지 1, 물화생 2, 고전 고급 물리, 고급화학, 고급 생명, 물리 실험, 화학 생명, 생명 실험, 마지막에 3학년 때 AP까지 들어가요. 그게 전사고예요. 그런 전사고들이 참 많아요. 김천고, 거창고, 대성고, 포스코고, 포항제철고, 아시는 이름들 공주, 한일고, 천안의 북일고. 이런 아이들 3, 4등급이 경희대를 붙어요. 됐죠? 우리 동네 3, 4등급 경희대를 쓰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붙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고, 휘문고도 일반고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2.5 안쪽이어야 경희대를 도전합니다.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동국대입니다. 대학을 낮췄어요. 평균을 보니까요. 평균은 3점대가 있고요. 5등급이 붙은 애가 있대요. 5.1도 있고 4.5도 있대요. 그런데 약간 구분되는 거 보이세요? 4등급, 5등급으로 붙은 애들이 위에만 있죠. 밑에는 없잖아요, 다. 이 뜻은 뭐예요? 얘네들은 문과잖아요, 다. 어느 학교 애들이에요? 외고 애들.
외고 4, 5등급은 동국대 많이 쓰고 많이 붙여주는구나. 그런데 이과에는 5, 6등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과거 애들은 많이 안 쓰는구나. 과거 애들은 많이 안 뽑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죠? 실제로 과거 애들은 써도 거의 다 떨어져요. 얘네 안 좋아요. 작년에는요. 올해는 이게 하나도 없었고요. 1년 전 데이터에는 6등급이 한 명 있더라고요. 딱. 과거 애들은 건대까지 가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건대가 안 되잖아요. 6, 7 찍으면 걔네들 그 다음에 아주대를 씁니다. 얘네들랑. 동대, 홍대는 과거 애들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숫자는 무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목애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보니까 2.3, 2.7, 2.4, 2.1, 2.4, 2.5, 2.6, 2.2, 2.4, 2.2, 2.3, 3, 7, 6, 2, 3, 3. 다 동대 가려면 최소한 2점 얼마가 필요해요? 중반. 9등급제 2점 중반은 찍어야 동대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3등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보다 대학이 더 떨어지죠. 3.0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세종대 이과 평균 2.8. 이러면 세종대 이하로 가야 됩니다. 이제 3등급은. 선배들이 그러니까 3등급이 되면 세종대를 쓰겠어요? 내려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인서울을 쓰려면 등급으로 9등급제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 같으세요? 2.5에서 3, 데드라인 3 안쪽이어야 고대 2.7로 붙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이 넘어가면 선배들은 못 쓰더라. 숫자가 하나 또 나왔네요. 교과 전형은 1.8이 데드라인. 종합 전형은 아무리 대학을 질러도 3이 넘어가면 안 되더라. 두 가지 숫자 보여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거 데이터랑 우리 데이터랑 잡아드릴 거예요. 옛날 선배들은요 98% 1등급이잖아요. 4%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다 받으면 올 1등급이에요. 이런 애들이 전교 1등 했겠죠 이제. 이런 애들은요 1등급이 5개 92%는 그동안은 2등급이었잖아요. 이게 2등급이 5개니까 얘는 평균 1.5. 이렇게 받으면 1등급이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2등급이에요. 1점 후반. 맞죠? 이랬던 선배들 데이터라면 얘가 전교 한 6, 7등, 얘가 전교 10에서 15등. 이제 앞으로는요. 전교 15등 하는 애가 이렇게 받겠죠. 뭐. 근데 이게 전부 다 몇 등급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1등급이요. 이제 다 1등급이에요. 우리 학교 기본적으로요. 얘도 전교 1등도 1.0, 전교 한 5등도 1.0, 전교 15등도 1.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건 이해가 됐죠. 이제 두 번째 밑에 아이들이에요. 평균 2등급을 찍었다. 이러면 전교 15에서 20등이거든요. 전교 20등 하는 친구는 다 2는 아닐 거잖아요. 1이 몇 개 있고 3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평균 이건데 이제 이게 평균 2.0을 받는 아이들의 패턴이고요. 평균 2.5다. 그럼 2가 반, 3이 반. 이러면 2.5. 평균 3 찍었다. 3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것도 있고 뒤에 것도 있겠죠. 이랬던 등급이 이제 바뀔 거예요. 바뀌면은 얘네까지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1로. 얘네까지가 10%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1로, 얘네가 1로.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등급. 그러면 이제 얘는 바뀌는 1.3이랑 동률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1.5를 찍었다. 옛날 선배들 뭐랑 같은 거예요? 2.5. 우리 아이가 1.7을 찍었다. 옛날 선배들 3. 됐죠?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교과 전형 데드라인이 중경외 시까지 1.8까지 보셨죠? 얼마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그럼 중경외 시는요? 1.0.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선배들 1.78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1.0으로 가야 되더라. 의대 가려면 1.345는 찍어야지 기본이잖아요. 전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1.0. 2등급이 넘어가면 서울대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웬만해서는 잘. 그러니까 물론 중동 애들은 2점대 몇 명은 붙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2등급이 넘어가면 연대 서울대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연대 서울대도 전부 다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1.0. 고대는 2점대들 많이 간다 그랬죠. 고대는 요런 애들이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리고 잘하면 어떤 애들도요? 이런 애들도요. 하니까 고대 이하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가려면 요 정도가 많이 움직이니까 1.7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쪽. 이게 학종 데드라인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메디칼 데드라인, 교과전형 데드라인 다 1.0. 주요 일반학과 데드라인은 학생부 종합으로 1.7 정도를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보통 이제 끝나면. 요 숫자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대학의 방책이에요. 교과전형 쓰는 애들이 다 1.0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요즘 서류평가를. 원래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는요. 원래 처음에는요. 경희대랑 건대밖에 안 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는요. 고대도 합니다. 성대도 합니다. 한양대도 합니다. 시립대도 합니다. 다 1.0이니까 누군가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동안 쓰면요. 1.3이랑 1.4랑 차이가 있고요. 1.5, 6, 7 차이가 있잖아요. 2.0이랑 2.1도 달라요. 근데 그게 5등급으로 묶여버리니까 이제 메디컬 쓰는 애들은 다 1.0. 그리고 주요 대학 쓰는 애들은 다 1.1, 2, 3이에요. 걔네들이 갈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2등급이 하나 튀었다고 잘라버리고 두 개 튀면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으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수능도 보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고대만 있던 수능 최저가 이제 성균관대 생기고 한양대 생기고 이대 생기고 중앙대 생기고
수능 최저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슬슬. 하나 더 있습니다. 커리큘럼 봐요. 대학에서는 계속. 앞 페이지 기억하세요? 과거는 6등급이 붙고 전사고는 4등급이 붙고 일반고는 2등급이 붙잖아요. 경희대. 그게 커리큘럼 때문에 역전이 안 돼요. 커리큘럼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학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과목별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어머니 자제분들이 2점대가 아닐 거예요. 다 1점 초반이겠죠. 그럴 거라는 가정하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맞죠? 학생부 종합전형 어쨌든 2등급 안쪽일 거라는 가정하에 서류만 보는 건 아니에요. 서류평가라면 그 안에 내신도 봅니다. 물론. 내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서류평가잖아요. 학업 역량평가, 진로 역량평가, 전공적 합성, 공동체 역량평가, 인성. 전공적 합성의 인성의 학업입니다. 세 가지. 이건 모든 대학이 똑같아요. 얘도 학업 역량평가, 진로 역량은 전공적 합성, 공동체는 인성. 학업 역량이 중요한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내신을 평가하겠죠. 뭐. 교과 성취 수준 내신을 전체적으로 종합평가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을 다 보겠습니다. 전 과목 내신, 은미체까지 봅니다. 그 밑에 진로 역량, 탐구 역량은 전공 적합성인데 그때 어머님들이 맨날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이런 과를 가려면 어떤 동아리, 어떤 진로 맨날 하시잖아요. 대학은 아니라고요. 대학에서 말하는 건 정확히 읽어보세요. 교과 성취 수준 개별평가 또 뭐 본대요? 내신이요. 대신에 학업은 전 과목 내신, 전공은 개별 내신. 이래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가 먼저 그 다음에 그 과목이 몇 등급이냐. 이쪽 대학도 똑같아요. 진로 역량으로 적혀 있지만 진로 활동은 저 구석에 있고요. 진로 역량의 1번은 뭐래요? 전공 과목 교과의 수도력. 이것 때문에 특목고가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전사고 애들이 이상한 과목이 많아요. 진짜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환경생물학이 있어도 걔네 과거한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전사고 애들이 듣는 과목 수랑 과거 애들이 듣는 과목 수랑 단위수가 2배예요.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 한 학기예요. 물화생 3개 듣는다고 칠게요. 평이 10단이에요. 됐죠? 10단위, 10단위, 3학년 때 뭐 6단위, 6단위 이렇게. 그럴 때 과거 애들은 한 학기에 20단위를 다 채우고 30단위까지 채워요.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과 이수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대신에 걔네들은 그거 할 시간에 뭐를 포기한 거예요? 국어랑 영어를 포기했죠. 그래서 수능을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정확히 기억하세요. 학생부 종합은 정확히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게 몇 등급이냐, 이게 과를 결정하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과목들. 이런 거 핵심 권장 과목 다 들어보셨죠? 3년 전부터예요. 이게 딱. 그래서 이제는 활동이 아니고 과목이 중요하다.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덮고 말씀드릴게요.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무슨 과목이 중요할까요? 물리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요? 수학이요. 맞죠? 물리수학이었죠? 기계과학과 물리수학 중요합니다. 수학 시간에 평가합니다. 미적은 필수죠. 어쨌든 중요하죠. 기하가 중요할까요? 확통이 중요할까요? 기계라면. 기하. 역학이니까, 힘이니까. 건설이면 기하가 중요할까요? 통계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기하. 맞죠? 이제 그러면 컴퓨터라면 기하가 중요할까요? 통계가 중요할까요? 통계. 왜? 컴퓨터는 벡터 같은 거 역학 안 해도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알고리즘 잘 짜고 통계 분석하면 돼요. 산업과학 마찬가지, 통계까지. 생명과학은 생명? 맞잖아요. 상식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는 물리, 수학인데 수학 중에 확통은 서브, 미적, 기하가 필수. 서브도 해야 됩니다. 일단. 안 하면 감점은 줄 거예요. 조금은. 대신에 메인 과목을 안 들으면 아예 붙여주기 싫겠죠. 여기에 선배들 거 보니까 미적, 기하, 확통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디는 확통이 더 중요하고 어디는 기하가 더 중요할 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도 미적, 기하, 확통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확통으로 바뀌었다고 미적, 기하 안 하는 친구들은 원서 쓰기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닙니다. 영고대, 중앙대, 경희대 묶었어요. 사립대학들. 여기도 미적, 기하, 확통 기본적으로 거의 다 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물리 원투, 물리 원투, 물리 원투, 물리 원투, 물리 원투, 물리 원투. 얘네들은 물리 원, 물리 원, 물리 원. 이야기는 공대, 자연대, 메디칼까지 전부 다 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물리 원까지는요. 투는 필요 없잖아요. 왜? 얘네들은 물리 투 할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투생투. 메디칼은 맞잖아요. 화학생명이 중요해요. 약대는 물리가 중요해요. 화학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대는 화투생투까지 해야 돼요. 대신 물리 원까지는 하면은 점수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이런데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2학년 때 화생지를 계획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없으면 하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화생지를 하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쓰기가 힘들어져요. 감점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랑 여기를 몰려가요. 화생지 상관없잖아요. 수학만 잘하면 돼요. 컴퓨터는 온리 수학이에요. 무조건. 퍼펙트 하면 돼요. 수학만. 얘네 생명환경 보건이잖아요. 물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화학이랑 생명.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의대 준비하다 낮추면 다 여기 쓰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시에는요, 얘가 제일 힘들어요. 얘가 무조건 탑이에요, 생명이. 정시가면 얘가 탑이 아니죠. 정시에는 컴퓨터, 전자, 기계, 화공이 탑이고요. 수시는 반대입니다. 이게 바뀌면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물리, 화학, 생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기천문 지구는 물화생이 아니겠죠. 뭘 해야 될까요? 물화지. 화생지 아니에요? 물화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통 공대로 가겠다. 물리 2까지 요구한다는 얘기는 역학 전자계약을 다 하란 소리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공대 안 갈 거예요. 생명과학 갈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 하다가 버리고 뭘 하면 되겠어요? 화학이랑 생명으로. 당연히 메디컬 약대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물질 에너지, 화학 반응, 세포 생물 해야 돼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 들을 시간이 없다. 그때는 양보해야죠. 하지만 기본 원과정까지는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진행할게요. 학생부 종합전에 붙었던 친구들입니다. 일단 약대 생기부. 약대 희망하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빨리. 네, 약대 가려면 무슨 과목이 중요하죠? 생명.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동아리 했어요, 그러면? 했죠.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겠죠? 세특에, 창체에 전부 다 뭘로 맞춰나요? 화학이랑 생명이요. 약대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내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 과목은 1.8. 약간 약했어요. 9등급에 1.8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과목은 1.5대예요. 나쁘지 않죠. 국영수 과학이 1.5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미쓰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써볼만 하잖아요. 썼습니다. 한 장 딱 약대. 그리고 무슨 과를 썼어요? 물리학과. 갸우뚱 하시죠? 어머님들 이런 생기부 준비해가지고 이거 쓸 자신 있으세요? 쓸 생각 할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하시죠? 얘는 썼습니다. 결과는 붙었습니다. 합격. 왜 붙였을까요? 방금 전에 3분 전에 설명했어요. 학생부 종합 전공 적합성은 뭐가지 평가한다고요? 어떤 과목? 그 다음에는요. 그 과목의 등급. 맞죠? 상상이 되시죠 이제? 물리 1 들었겠죠? 물리 2도 들었겠죠? 물리 내신 어땠을까요? 좋았으니까 썼겠죠? 수학 내신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이게 답이에요. 전 과목은 1.8, 수학은 1.3. 물리는 2학년 때 물리 1은 전부 다 1등급. 이제 3학년 때 물리 2도 들었는데 95점으로 A. 그런데 약대에 제일 중요한 화학이죠.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랑 3등급. 이제 교수 입장이 돼보면 됩니다. 약대 뽑으면은요. 약대를 오고 싶어 하긴 했지만 노력은 가상했지만 내 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올 놈 부처에 떨어뜨려요. 못 붙습니다. 물리학과 교수 입장이에요. 약대를 희망을 했지만 얘는 내 밑에서 물리를 가르치면 잘할 놈. 이게 붙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렇게 써서 지금 24학년대 갔습니다. 군대 갔어요. 두 번째, 화공신소재 타겟인 학생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과 남학생들이면 뻔해요. 과학 동아리, 자율 진로의 화공신소재, 교과 세특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나와요. 이제 뻔한 거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붙었어요. 2.0으로 고대 학우를 써서 붙었습니다. 9등급에 2.0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2.56도 해볼 만하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걸 붙었어요. 수학교육과. 교육 관련되는 있나요? 없습니다. 수학교육과는 왜 썼을까요? 수학 내신이 좋아서. 얘처럼 좋지 않았어요. 전 과목은 2.0인데 수학이 조금 이만큼 높았어요.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지만 붙었어요. 얘가 만약에 수학과를 썼으면 떨어졌어요. 왠지 설명드릴게요. 요 전해 수학과는요. 계적 수학과 합격생 평균 등급은 3.5. 다 누구예요? 과거 애들이죠. 수학교육과 합격생 평균 등급은 1.8. 이러면 과거 애들이 없었네요. 교수 입장이 돼보시면 돼요. 사범대예요. 중학교 선생님 해야 돼요. 수학 성적이 더 중요할까요? 그 학생의 댐댐이랑 성실성이랑 인성이 중요할까요? 답 나왔죠. 성실성, 인성. 그런데 과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인성 제일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학교들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카이스트요. 카이스트예요. 걔네 제일 많이 구성이 과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카이스트에서는요. 한때 심했을 때는요. 걔네는 원서를 5월 달에 받고요. 7월 달에 면접을 가는데요. 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누구 면접 알아요? 친구 면접. 아시겠어요? 담임 면접, 친구 면접을 봤어요. 애 면접 보는 게 아니고요. 1차는 학교를 찾아가서 담임이랑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야 얘가 대학교에 와서 뭘 안 치니까요? 사고를 안 치니까. 됐죠? 이러니까 사범대에서는 사실상 솔직하게 과거 애들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는 수학 교육과를 쓴 거예요.
왜? 과거 애들을 피한 거예요. 이걸 쓰고 싶은데 거기를 쓰면 과거랑 싸워야 되는데 팍 터지기 어려운 수학과학 면접을 어떻게 싸워요? 과거 애들이랑. 과거 애들이 다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사범대는 과거 애들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0몇 프로가 과거 애들이라고요. 나머지 10몇 프로가 이런 과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피하면 돼요. 없어도 상관없죠. 분명히 동아리 없고 진로 없어도 썼습니다. 붙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조카한테 보여줬어요. 1.67로 중앙대 기계를 갔는데 그 친구가 서성한도 가고 싶잖아요. 1.7로 서성한 교과는 안 될 거잖아요. 학종을 쓰는데 무슨 과를 썼어요? 건설환경. 얘 생기부 뭐였어요? 의학으로 시작. 내신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체인지. 여기서도 그럴걸요? 1년 동안은 무조건 메디칼, 2학년 되면 생명, 3학년 되면 아무거나 좋아요. 이러니까 생명 심화 탐구 동아리 의학학을 생명으로 체인지, 전체적으로 생명 세특. 그런데 건설환경 최초합, 공학계열은 추합이요. 이걸 보여주니까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나도 그럼 생명 쓰면 떨어지겠네? 똑같아요 얘랑. 1.8인데 저희 조카는 1.7, 1.3인데 수학 1.2, 물리는 11, 생명 어때요? 이걸로 메디칼, 약대, 생명과학 되겠어요? 안 됐죠. 실제로 성대, 공대 잘 붙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학종? 진로가 바뀌어도 돼요. 기계 진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학공. 얘 기계 진로 한다고 진로 활동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수학만 했어요, 다. 동아리도 수학 중심, 수리통계 아카데미 수학 심화, 그리고 2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점 학교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수학이에요. 수학과를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그랬다 2학년 말에 갑자기 진로가 막연하게 기계전자였어요. 그냥 공대. 여기서 뭐 하고 싶대요 갑자기? 화공. 근데 화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뭐라도 하나 채워야 되겠다 싶었는지 이걸 했어요. 화학실험. 이거 가지고 서울대를 붙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걸로 서울대를 갈 수가 있으면 지금 양재고가 거점 학교인가요? 있을 거 여기저기. 거점 학교 애들은 다 스카이 다 가게요? 아니잖아요. 이걸로 갔겠죠 뭐. 전과목은 2.0. 수능을 잘했으니까 과감하게 지른 거죠. 그런데 하필 뭘 제일 잘했어요? 수학. 교수들은 이거예요. 수학 활동을 많이 했네. 그런데 수학 심화도 했네. 수학 세특을 보니까 수학을 어려운 걸 많이 했다고 적혀 있네. 세특에. 이런데 하필이면 등급도 어때요? 높잖아요. 내 밑에서도 얘는 그러면은 수학 베이스로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겠다. 이게 교수들의 마인드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고3 때 학과를 결정할 때는요. 뭘 보고 결정해야 돼요? 수강 과목 및 주요 과목의 등급. 그리고 세특은요. 진로 활동을 쓸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스토리를 짜나갈 필요 있나요? 없나요? 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토리가 중요하다. 뭐 점점점 발전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다 전 안 믿어요. 됐죠? 이렇게 결과가 제 조카를 썼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저희 누나가 둘째니까 알아요. 큰아이 4년 전에 치러봤거든요. 학종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학교에서 야, 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써? 못 쓰게 했대요. 처음에는. 누나가 고집 부렸대요. 제가 씁니다. 어쨌든 그냥. 잘 갔잖아요. 공대. 논술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쓰는 아이들이 옛날 내신으로 3등급 안쪽, 바뀐 내신으로 1.7까지 되더라니면 2점대가 되면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일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 절반 이상은 다 논술을 쓰게 되는데 연대 수능 최저가 없으면 과거 애들이 먼저겠죠. 얘네가 제일 처음 수능 최저를 없앤 게 7, 8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첫 해 조사를 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아세요? 교육부 기자가 연대 입사관 만나러 가길래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제가. 200 몇십 명 중에 영과고 애들이 반. 됐죠. 나머지 100명은 누가 들어갈 그 다음에는요. 재수생 있잖아요. 더 무서운 애들 있어요. 대학생. 걔네는 지금 수능 준비 안 합니다. 수능 신청 안 해요. N수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왜? 수능을 2번째 오면 재수, 3번째는 삼수잖아요. 걔는 대학생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어요. 기말고사 범위가 뭔지 아세요? 캘큘러스예요. 고등미적분. 됐죠? 그게 논술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고 고3 아이들은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96, 100이다? 그럼 써보세요 한번. 됐죠? 그런데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수능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연대가 뜬금없이 내년부터 또 뭐를 집어넣겠대요? 네,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과학을 뺐거든요. 다시 넣겠대요. 그러면 또 누가 이게 생겼어요? 과거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고대랑 나머지 대학들 쓰는 건데 그 안에서 논술 문제를 보니까요. 연대, 고대, 한양대 다 좋은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이 문제가 기존의 미적, 확통, 기하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대학은 뭐만 있어요? 수원, 수투, 미적. 수능 범위까지만 주는 거잖아요. 딱 이게.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아이들이 나는 부담돼서 이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했던 아이들은 논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도 다 필요하고 논술에서도 다 필요하다. 이제 바뀌겠죠, 어머님들은 이제. 왜? 우리 아이들은 확통이 베이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수, 미적원, 확통까지. 그리고 나머지 좋은 대학들은 거기다가 미적투랑 기하를 추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논술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기자입니다. 다 사라졌죠. 이제 특기자는 끝. 없어요. 특기자에서 뽑던 문과 연대는 학종으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다 이과니까 궤적, 과학인재, 면접형, 미래인재, 탐구형 이런 것들은요. 공통점, 수능 최저가 없고 1단계를 많이 뽑아요. 이렇게 5배수, 7배수. 경쟁률이 8대 1이었어요. 근데 7배수래 1단계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서를 쓰는 애들은 다 와라. 뭘로 싸워라? 면접으로 싸워라. 이 면접 문제가 박터지게 어려운 수학에 얘네들은 물화생 2를 다 내고 물화생 2를 다 낸대요. 말은 물화생 2라고 해놓고 현실은요. 일반 물리까지 나옵니다. 일반고 애들은 붙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대 과학인재 작년에 뽑아보는 걸 보니까요. 붙은 아이들의 평균 등급이 4.8, 4.9, 5.0, 5.1, 5.2예요. 과거 5등급 애들이 가는 거구나. 우리는 피하자. 중대 탐구연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피하는 겁니다. 일단. 됐죠? 중대를 쓰려면 수능 취저가 있는 성장형을 쓰거나 수능 취저가 없는 융합형을 쓰는 거예요. 이유는 또 말씀드릴게요. 의대 모집 정원 증가됐다가 감소하고 난리도 아니죠. 증가되면은 의대 가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쉬워져야 되죠. 다들 그렇게 작년에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능력이 부족해서 예측을 못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머님들이 다 아는 내용을 저도 그만큼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안 봤던 거를 보여드려요. 대학에서 발표했던 자료들 아까 봤죠. 고려대 수학과는 3.5, 수학교육과는 1.8. 이건 누구나 아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뿐이죠. 경희대 평균은 3점이지만 일반고 친구들 앞에 있는 애들은 일반고, 뒤에 있는 애들은 과고. 이걸 안 봤잖아요. 3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교과 전형 숫자가 3,500에서 5,500, 2,000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증가라는 느낌이 어때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어려워져야 돼요? 쉬워져야 돼요? 원래? 쉬워져야 되죠. 경쟁률이 다운될 거니까. 그런데 경쟁률이 다운이 안 돼요. 2배가 됐어요. 고대 학추 2배. 처음 생겼는데 그동안 얘네가 안 뽑았어요. 원래. 왜? 얘네들은 특목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교과 전형 안 뽑았어요. 근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뽑기 시작했는데 터졌어요. 얘네가 터지잖아요. 밑에가 벼야 정상이죠. 근데 다 터졌어요. 왜 이럴까요? 2,000명이 증가했는데 왜 경쟁률이 다운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높아졌을까요? 어머님들이 입시는 쉬울 거라는 좋은 상상을 해서 그래요. 왜? 2,000명이 증가하면 내 자리가 있겠지. 맞죠? 그런 상상에 불나방같이 달겨드는 애들이 2만 명. 그러니까 경쟁률은 오히려 더 올라갔네요. 등급 컷은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갔겠죠? 힘들었습니다. 가기. 같은 해에 얘도 들어왔어요. 신규 선발. 피트로 가던 거를 신입생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1,700이니까 좋은 애들이 갔을 거잖아요. 일로. 그럼 연고대 진학하기는요. 이제 이과 진학하기는 쉬워져야 정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2배. 터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어컨 조금 낮춰도 괜찮겠죠? 네. 네. 경쟁률이 줄지 않았어요. 절대. 원서가 한 장이면 줄어요. 약대를 쓰기 위해 연고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데 원서가 6개잖아요. 어머님이 만약에 연고대가 성적인 약대를 같이 쓰고 싶어요. 연고대 안 쓸 것 같으세요? 일단 6개잖아요. 연고대는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뭐를 쓴 거예요? 약대. 얘네들이 같이 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대를 갑니다. 연고대 성적이 조금 내려가겠죠. 그런데 추합이 늘지도 않았어요. 누가 붙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쓴 애들이 100명 중에 한두 빼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붙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요. 의대 4개인데 불안해서 약대 2개. 맞잖아요. 어머님들이 의대 쓸 겁니다. 불안해요. 약대 써요 안 써요? 한두 개. 당연히 써요. 의대 2개, 치대 2개 도전하는데 약대도 같이 씁니다. 이렇게. 안 쓸 것 같으세요? 100% 써요. 어머님들이 좋은 상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대 쓰는 애들은 의대만 쓰겠지? 약대는 내 자리가 있을 거라는 좋은 상상. 맞죠? 약대 쓰는 애들은 연고대 안 쓰겠지? 가면 연고대 내 자리가 있을 거라는 좋은 상상. 그 좋은 상상은 다 불가능해요. 이러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입시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진행해야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대학은 우리 아들을 싫어합니다. 절대. 그거를 알고 진행해야 영과고 애들 뽑는 거를 피할 수 있고 민사고 애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좋아할 거라는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힘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과연 의대 가기 쉬워질 것 같으세요?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의대 때문에 연고대 쉬워질 것 같으세요? 오히려 터진 적도 있잖아요. 약대 때문에 터지진 않았어요. 작년에 비슷했어요. 약간 증가된 정도. 그러면 의대 1,500의 혜택을 누군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혜택은 누가 봤을까요? 지역인재, 지방 아이들. 왜? 여기 증가되는 순간 불나방 같이 달려들었죠. 약대 아싸 내 자리 있겠지 연고대 달려들죠. 지역인재는 못 달려가요. 왜? 경상도 TO가 300에서 500으로 증가할지언정 충남 애들이 쓸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도 못 씁니다. 그 지역 아이들 끼리끼리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0명 중에 200명이 싸워야 되는데 1,000명 중에 300을 붙인 거예요.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가 애들이 의대로 도전하니까 치대가 약간 지역인재 치대가 그 지역 치대가 그 지역 약대가 그래서 지역인재 의대 요만큼 치대 한의대 약대가 혜택을 봤어요. 이 동네 애들 혜택 없었습니다. 정시 혜택이요? 정시는 또 반수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혜택 복권은 철저하게 지역인재 1점 초중반 아이들. 그러면 이제 올해 인원이 감소가 되면 손해도 누가 볼까요? 다시 그 아이들. 됐죠? 맞죠? 이런 숫자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숫자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500이 증가해서 누군가는 작년에 내 자리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고 아싸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의대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다고 애전하게 포기하면 걔도 못 갑니다. 성적이 높은 애들은 쓰겠죠, 당연히. 어정쩡한 애들은 포기합니다, 이제. 높은 애들은 쓰지만 걔네들은 두세 개를 붙어요. 이렇게. 이거 신경 절대 쓰지 마세요. 애들이 이런 거 말하면은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자? 공부하자. 약대 메디컬 설명을 드릴게요. 약대 교과 전형부터. 교과 전형 안 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일단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나머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1.0부터 1.1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경북대 지방 국립대 중에 탑이죠. 충남대 애들 좋아합니다, 분명히 메디컬은요. 근데 경북대 충남대가 순천대 제주대보다 등급이 어때요? 더 낮아요. 이거 이상하죠. 우리 아들 대학 보내면은요, 제주대 의대 보낼 거예요, 경북대 의대 보낼 거예요? 당연히 경북대. 제주대학대 보낼 거예요, 충남대학대 보낼 거예요? 당연히 충남대. 그런데 대신에 더 낮잖아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 고3들은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수능 최저예요. 얘네가 수능 최저가 얘네보다 어때요? 조금 더 세다. 고대가 서성한 중경보다 붙기 쉬웠잖아요, 그동안. 학업부수가. 그거랑 똑같아요. 3합 5를 평균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 3합 5를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 대학이랑 이렇게 수학이 필수, 과학이 필수인 대학은 다르죠. 하필이면 과학이 보통 요즘 하나 평가하는 데가 많잖아요. 탐구. 얘네들은 전부 다 과학을 몇 개씩 평가했어요? 2개. 교과전형 쓰는 애들이 주로 지방 아이들이 많죠. 내신이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은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솔직하게. 국어, 영어는 어떻게든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니까. 그런 수학, 과학은 걔네들이 진짜 잘 못하겠죠. 그래서 수학을 필수다, 과학을 필수다, 심지어 과학을 2개를 요구하면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얘네가 오히려 대신에 조금 떨어진 거예요. 수능 최저가 바뀌면 등급이 바뀌어요. 왜? 1년 전에 1.2였던 게 1.6이에요, 이제. 갑자기. 이게 갑자기 얘네가 수과를 필수로 넣어버렸어요. 이러면 수학을 망치는 애들은 날아가고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과학을 망치는 애도 날아가고 수능 최저가 조금이라도 세면 교과전형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내신으로 한 1.4나 1.5는 필요합니다. 이제 내신으로는 1.0이죠. 이제 우리 아이가 1.0을 찍으면 한 번 도전하세요. 교과전형. 그런데 1.0을 못 찍고 2등급이 한두 개 섞이면 이제 1.0x, 1.1 그럴 거잖아요. 그때는 못 쓰겠죠. 이걸 솔직하게. 어쨌든 학생부 교과가 어려우니까 우리 학교 선배들은 다들 학교 교과는 안 쓰고 어떤 걸 썼어요? 학생부? 종합. 학종도 근데 얘네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1에서 1.2, 1.3. 그런데요. 얘네 1.45까지 가는데 얘네들은 이상한 숫자가 보이죠? 2등급, 2등급 1.8.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심이죠? 우리 아이 5라고 2.0 아니에요, 이거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2가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첫 번째, 연구하고 애들이요. 또 누가 들어온다고요? 수능을 못하는 지방 아이들. 얘네들은 수능을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고요. 과거 애들은 얘네들이 지방 아이들이잖아요. 수능 취재가 없으면요. 딱 이거예요. 지방에 1점 초반 애들이 들어오고 연구하고 애들이 민사고 애들이 섞이는구나. 그래서 수능 취재가 없으면 내신은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대 제가 앞에서 전형이 2개 있었어요. 그동안 융합형인재 탐구형인재 2개예요. 융합형인재는 내신이 얼마래요? 1.3대. 탐구형인재는 얼마예요? 2.0. 같은 대학인데 등급이 너무 차이가 나죠. 이러면 융합형인재는 이런 애들이 붙은 거예요. 50% 컷이 1.36. 이 동네 애들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 학교 선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1.3이면 1.4나 5가 돼야 되는데 1.8로 갔어요. 아, 뒤에 30, 40%는 이제 특목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탐구형 인재는 시작부터 뭐예요? 2등급. 아, 탐구형 인재는 우리 동네 애들이 갈 수가 없구나. 아시겠죠? 이제 등급을 보면 극과의 일반고냐 특목고냐 비중까지 보여요. 이제 이 등급을 보다 보면은 여기는 절반 이상은 일반고가 차지했고 뒤에 한 30%를 특목 애들이 가져갔고 여기는 거의 1, 20% 빼면 전부 다 특목 애들. 경희대 볼게요. 10명 모집했는데 50%컷 5등의 성적이 1.15 정말 높죠. 같이. 그런데 70% 갑자기 3등급이네요. 이러면은 아, 높고 낮은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고였고 얘는 과고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1.2나 1.3 안쪽이어야 가능하겠다. 한양대 에리카 1.8 적혀 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경쟁률이 73. 7자리 놓고 500명이 싸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됐죠?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치가 있는 것들 정상적으로. 그중에 하필이면 얘네가 제일 낮게 느껴지잖아요. 경상, 충남 다 있죠 여기. 얘네가 수능 취재가 어떻다고요? 까다롭다고요. 여기도 그냥 아무 과목이 아니고 수영과 지정, 수학 포함 과탐 2개니까 수능 최저가 조금 난해하니까 내신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 이제 맨 앞에 기억하세요. 전체 내신 1.8. 수학과학이 높아서 주요 과목 내신 1.5x. 서강대 물리학과 붙었다 그랬죠. 걔가 약대 한 장 썼다 그랬죠. 뭔지 기억하세요? 그게 경상대였어요. 됐죠? 경상대가 만약에 과학이 필수면은요. 얘는 못 가요. 걔는 과학을 못 하거든요. 수학을 잘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걔는 수학 포함으로 썼는데 안 된 거예요. 그냥. 수능 최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무조건. 의대입니다. 메이저 의대는 쓰고 싶으면 그냥 아무나 쓰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쓰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교 1, 2등 아니면 못 쓰는 겁니다. 휘문 정도가 되면 중등 정도가 되면 한 3등도 쓸 수 있겠죠. 서울대 의대 3명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 4, 5등으로 밀리는 순간 이제 이거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다들. 그때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고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를 고민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이러면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는 누가 붙은 거예요? 일반고 아이들이. 맞죠? 이거 얼마 나왔어요? 1.07에도 일반고 아이들이. 그런데 1.66은 이제 특목입니다. 전사고 애들이에요. 이것도 특목입니다. 1.78이면은요. 과거 1.6, 1.7은 여기를 가고 과거 1.7, 1.8, 2.0 여기 가는 거예요. 중앙대 방금 약대에서 2개 달랐잖아요. 융합형인재랑 탐구형이랑. 융합형은 순수 학생부 종합이고요. 탐구형은 대놓고 특기자. 이렇게. 얘네랑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1.14 서울대 갔죠. 누군가는. 그 1.14가 어디도 가는 거예요? 인하대도 같이. 맞죠? 중앙대도 같이. 1.04였죠. 같은 애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1.08. 얘도 같은 애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여기 붙는 애들은 얘네 붙는 애들이랑 어떤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그래서 전교 1, 2등이 여기를 쓰면서 남녀노소 여기 쓰는 거예요. 걔가 여기 붙으면 가는데 여기 다 떨어지고 여기 붙으면 여기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3, 4등 이상 밀리면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안 쓰는 겁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서 제일 센 것만 고르세요. 수능시 높은 것들만. 고려대 4합5. 가천대 1등급 3개. 연대미래 4합5 이런 식으로. 수능 시저가 센 것들은 이제 숫자를 볼게요. 1.27, 1.48, 1.43, 1.34, 1.47, 1.5, 1.34. 이거는 이제 과거 아니겠죠? 전사고 아니겠죠? 이 성적대가 실제로 1.345 아이들이 이 동네 아이들이 의대를 가는 라인이에요. 물론 저도 작년에 한 친구 휘문고 1.6x 의대를 갔어요. 여기 갔어요. 학종 추천형. 이게 수능 체제 새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최소한 과거 애들이 안 들어와요. 여기 붙은 거는 전사고 애들이 막 섞여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30대 1, 여기 30대 1이면요. 경쟁률이 여기는 30이 다 경쟁을 해야 돼요. 싹 다. 여기 그 30 중에서 한 20은 수능을 못 맞추지요. 그래서 똑같은 1.4라 그래도 이게 더 유리한 겁니다. 수능치가 있는 게. 물론 앞에 목포대처럼 수능치가 바뀌면은 결과도 어떻게 돼요? 바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희대가 이제 결과 바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수능치가 없었는데 올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럼 얘네도 이제 저는 아마 다음 해에는 여기다 적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거가 아닌 1.2 내지 1.3 이렇게. 물론 그 숫자가 5등급제로 바뀌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 아셔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정시로 갈게요. 정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전부 다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다. 내신이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 못 갈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짚어드릴게요. 교과 20%. 얘는 어차피 몇 명 안 뽑아요. 얘는 그냥 전교권 애들 가는 거예요. 수시에 꼬인 애들 있잖아요. 1점대 애들 중에서 최상위권. 걔네가 쓰는 거고요. 이거를 많이 쓸 건데요. 이 20%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20%를 만약에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3보다 중동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내신밖에 제일 빡세잖아요. 솔직히. 40명부터 5명까지. 여기 적혀있는 고등학교가 50개예요. 53개. 얘네가 서울대 전체 정시의 반을 가져갑니다. 50개 학교에서. 그럼 나머지 반 있잖아요. 나머지 반은 2,300개 애들이 나눠 가져요. 한 학교당 이렇게 하잖아요. 한 학교당 0.3이에요. 지방 애들은 제로란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 서울 아이들, 우리 동네 이제 만약에 이런데 뭐 중동고, 단대부고 이런 데 빼고요. 강남권에 약한 학교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5명보다는 작아지지만 2~3명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자사고 1등, 맞죠? 분당 1등, 분당의 내신밖에 제일 힘든 학교였죠. 자사고에서 서초 반포 탑이죠. 강남권 일반고 탑이죠. 송파의 자사고 탑이죠. 전사고 내신 탑이죠. 중동고 휘문 다음으로 어쨌거나 제일 빡세죠. 화성고 경기고 1등. 네, 경기도 1등. 얘네는 전교생이 300~400이 안 돼요. 200대예요. 그런데 이만큼 갔죠. 휘문 중동보다 내신 받기가 더 어려운 학교예요. 강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동권 1등. 목동에 있는 단대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고니까. 대원여고 문과 1등, 강북 1등, 전사고 얘네들은요 남양주 1등이에요. 남양주 1등, 2등이 양서고랑 동아고예요. 보평고 판교에 있는데 분당권에 넘버 2쯤 돼요. 얘네 다 자사고. 내신 받기 다 죽을 만하죠. 이 내신을 많이 평가했으면요. 죄송합니다. 이 내신을 많이 봤으면 걔네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야 돼요. 갔죠. 그 얘기는 영향력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머니 자제분들은 만약에 못 가잖아요. 이것 때문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때문. 제도는 문제 없어요. 대학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이들을. 정권은 바뀌고 정책은 바뀌어도 대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단대부고 친구 4.5등급이 작년에 서울대 정시를 썼습니다. 제가 4.5등급. 내신 감점 좀 있었겠죠, 조금은? 네. 그 친구 점수가 399.5였어요. 서울대식으로. 399.5예요. 어디를 썼냐면 서울대 학부대학 광역을 썼습니다. 자유전공이에요. 자유전공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유전공, 하나는 학부대학. 자유전공은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아닙니다. 학부대학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자유전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전공 타이틀로 4년을 갑니다. 과 소속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동떨어진 자유전공이에요. 대신에 컴퓨터 수업을 들으면 컴퓨터 공학 졸업장이 나와요. 학사. 얘가 생명과학을 들으면 자전이지만 생명과학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학부대학은요. 2학년 되는 순간 지가 원하는 과에 진입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과 소속 없이 스스로 개척하는 거랑 들어가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랑 한마디로 학부대학을 가면은요. 지가 컴퓨터공학과 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2학년 때. 이과 애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자전이랑 둘 다 좋은 과죠. 399점으로 거기를 썼는데요. 안 됐어요. 일단. 1차 취합을 기다렸습니다. 또 안 됐어요. 2차 취합에 됐거든요. 됐죠? 걔네들 예비 번호 안 줘요. 서울대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근데 걔가 2차 취합이 됐는데요. 398점짜리 애가 같은 과를 썼는데 얘보다 먼저 붙었어요. 앞에. 역전된 거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몇 점 차이 난 거예요. 그러면 걔랑 역전됐다는 얘기는 정확히 1.5 됐죠. 그게 B를 받았을 때보다 BC를 받으면 1.5가 차이 나요. 감점이. 그러니까 얘는 B를 받았고 얘가 몇 점 떨어졌다? 1.5가 내려왔구나. A가 섞이면 플러스 1점이고요. 결국에는 플러스 1점이냐 마이너스 1.5냐의 차이예요. 얘는 4.5라서 C가 섞이는 바람에 마이너스 1.5를 받아서 걔랑 역전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5등급 안쪽이면 마이너스 얼마란 얘기예요? 1.5 정도. 수능 한 문제로 커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연대 볼게요. 5% 들어간대요 앞으로. 근데 그 5%가 1000점 만점 50점 너무 커요. 이거 아니에요. 기본 점수 40점. 실질은 10점. 이것도 커요. 그런데 9등급 제한에 1, 2등급을 찍으니까 만점이에요 다. 3, 4등급은 1점 감점. 5등급까지 얼마래요? 2점 감점. 여기까지는 얘랑 같아요. 수능 한 문제로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못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는 5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맞춰야 될까요? 최소한 2.5 내지는 아무리 안 돼도 2점 후반까지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무조건 1점대인데 정시까지 갔을 때 서울대 연대를 그래도 써볼 생각이면은 3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감점이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3 안쪽으로 챙겨야 됩니다. 2.5까지는 목표. 고대 교과 20% 정량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내신 망가지면 안 쓰면 돼요.
왜? 일반 재능이 있으니까. 수능 100 됐죠? 내신 1점대를 찍었다? 이거 쓸 거예요. 그때는 아마. 왜?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신 2점대를 밀렸다?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일반 전형. 실제로 내신 한 3등급 안쪽에만 부딪히면 내신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됐죠? 내신 3 안쪽이면 5등급제에 3 안쪽이면 수능 한 문제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수능 잘하면 돼요. 괜히 제도가 어쩌고 내신 때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반영 비율입니다. 문과는 국영수, 이과는 수학,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옛날부터. 그런데 요즘은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과, 수학, 과학이라는 거는요. 수시는 맞아요. 왜?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해야 교수들이 그 과목을 보고 뽑을 거니까. 하지만 정시는 점수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해 드릴게요. 볼게요. 서울대 탐구 두 과목에 몇 점이에요? 160. 하나당 80, 80. 맞죠? 국어 몇 점이에요? 200. 탐구 하나는 80이고요. 국어는 몇 점이래요? 200. 수학은 240. 고대 200점입니다. 두 과목이니까 100, 100이잖아요. 100, 100 대 200에 240. 한마디로 탐구 하나 다 맞으면 100인데 국어는 200점. 수학은 2.4. 서강대 볼게요. 120이니까 60, 60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A, B는 고민하지 마세요. 대학에서 알아서 합니다. 수학을 잘 본 친구는 국어를 조금 작게 보고 수학을 많이 볼게. 국어를 잘 본 친구는 국어를 인정해 줄게. 어쨌든 탐구는 60점 만점인데 국어 수학은 220에 260이에요. 이과 친구들은 보통 이 반영비를 많이 보게 돼요. 왜? 문과 애들이 국어를 상대적으로 잘하거든요. 어쨌든 이 비율을 많이 볼 거고요. 연대는 아직까지 수학이랑 과학이에요. 수학과. 하지만 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수학 때문에 뭐 같아요 이제? 국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다 이거였어요. 전부 다. 왜?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200, 과학 300. 그래서 이과는 뭘 잘하면 돼요? 수학이랑 과학. 문과는 옛날에는 이 패턴이었어요. 국어, 수학, 영어가 200, 200, 200에 탐구는 100.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숫자 볼게요. 200, 240, 160, 200, 240, 160. 같네요. 220, 260, 120, 220, 220, 120. 같네요. 네. 성대 볼까요? 말도 안 돼요. 공대 간다고 칠게요. 탐구 두 과목에 몇 점이에요? 하나당 몇 점이에요? 75. 이거 국어 수학 합해서 몇 점이래요? 됐나요? 이러면 아마 수학이 400에 국어 350 정도 되는 거예요. 과학 한 과목에 75. 국어 수학은 350에 400. 여기 볼까요? 자유전공 이과 애들 좋아합니다. 사과대는 문과 애들이 갈 거고요. 자전 보니까 국어 수학 800이래요. 이거는 450에 350이나 400에 400이에요. 그리고 몇 점이에요? 탐구는 하나당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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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400이에요. 우리 아이들 뭐 시켜야 되겠어요? 국영수요. 이제 문과나 이과는 어떻게 돼가는 것 같으세요? 같아집니다. 이게 28학년들을 대비해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온 거예요. 문이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탐으로 이과 수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제 통사 통과잖아요. 문이과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비중이랑 이과 비중이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같이. 이 패턴입니다. 앞으로는요 이거잖아요. 수학 탐구와 선택 과목은 없어지고 과학부 반영 비율은 존재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산점은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무조건 탐구 비율보다 뭐라는 소리예요? 국영수가 높더라. 아시겠죠? 제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앞에 강연할 때 제 앞에 사탐이나 과탐 선생님들이 서 계시면 조금 죄송해요. 욕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과탐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과 내신은 수학과학이 맞습니다. 교수들이 봤을 때는 그걸 픽하니까. 하지만 이건 교수들이 안 보잖아요.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갈게요. 정시, 요 성적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동네 아이들. 스카이 의대 타겟으로 하지만 국영수에서 하나 삐끗합니다. 문과 아이들은 주로 수학이고요. 이과 친구들은 영어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하나 미스납니다. 요때 스카이를 가요. 아이들이. 111을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를 가도 좋은 과를 골라갑니다. 그런데 111이 국영수에서 하나가 미스가 나면 연고대 멈춰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1등급이 3개 아니고 2개밖에 안 나오면 보통 서성한 정시로. 1등급이 하나 나왔다? 영어 절대평가 받겠죠. 보통 아이들이. 아니면 탐구 하나 그냥 쉽게. 그랬을 때 중대랑 이대. 평균 2등급을 찍으면 건대에서 경희대. 이게 정시 라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정도를 받고 있다. 여기란 소리죠. 여기 가고 싶다. 이만큼 올려라. 이렇게 활용하시겠죠. 지금은요. 앞에서 제가 분명히 문과는 국영수가 중요한 게 맞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사탐은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국영수가 중요했잖아요. 계속. 근데 3, 4를 찍어도 연 경영을 가요. 국어 수학만 잘 보면 돼요. 100분이 99%. 2개 틀렸고 하나 틀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볼게요. 2, 4를 찍었는데 영어가 미스가 났어요. 수시에서는 연대가 영어를 3만 받아오래요. 3만. 정시에서는요. 이거 받으면 오지 말래요. 문과는 6점 감점이에요. 이과는 5점 XX. 이러니까 이과도 영어 2 받으면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서울대는 서울대는 0.5점이고요. 고대는 3점이에요. 어쨌든 연대가 제일 커요. 말씀드렸어요. 연대가 영어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대학이에요. 국제대학으로서의 면모가 스카이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런데 수시는 그렇게 해버리면 과거 애들을 못 받으니까 확 낮춘 거잖아요. 이제는 이과도 이래요. 이거 다 맞은 거 아닙니다. 하나씩 틀린 거예요. 얘네 둘 다. 왜? 작년에는 하나 틀려도 100%가 나왔거든요. 표점은 한 2점 감점, 3점 감점 받고요. 수학 하나 틀렸습니다. 다 하나 틀렸고 하나 틀렸어요. 하나. 잘했네요, 참. 탐구 3.2예요. 서울대 연대 골라가던데요, 그냥. 탐구 3.2가 나와도 스카이를 어떻게 하더라? 올라가더라. 이 친구는 심지어 뭐가 나왔어요? 3, 4. 이러면 어머님들 3, 4 나왔어요. 과탐이. 스카이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다들 안 된대요. 특히 누가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과탐 선생님들이. 근데 얘 다 맞았고 하나 틀렸거든요. 정말 잘한 거잖아요. 다 맞고 하나 틀리니까 3, 4를 찍어도 서울대 장학생으로 붙고 건대 수의대 취업이 돼요. 이 친구 시경 썼죠? 낮은 과죠? 왜 여기 썼는지 아세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투 안 해도 돼요. 얘 투 하면 3점 가산점입니다. 얘는 5점 가산점이에요. 얘는 3, 4예요. 가산점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이 점수가 400점이요. 놀라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학부대학 간 친구 몇 점이라 그랬어요? 399.5. 또 한 친구는 398이라 그랬죠. 얘는 400이라고요. 그럼 얘가 학부대학을 써도 붙었어요. 이 점수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기계도 붙어요. 화공도 붙어요. 신소재 붙어요. 다 붙어요. 저기 못 가더라고요. 전자 컴퓨터 수학과. 그걸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얘도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 썼는지 아세요? 얘는 어차피 물리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 갈 놈이에요, 무조건? 수의대. 그러니까 얘가 관심 있는 과는요, 2개밖에 없어요. 생명과학이랑 식영. 됐죠? 생명과학 인원수가 너무 작고 부담스럽다. 이거 쓴 거예요, 그냥. 거기서도 붙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네요, 분명히. 이러니까 과탐 유불리 가산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들 고2가 되면 저한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탐구 영역 뭐 봐야 돼요? 작년에 화학 문제 생긴 거 아시죠? 1컷이 50. 맞죠? 그래서 화학 본 애들은 손해가 약간 있었대요. 다들 그래요. 화학이라서 대학을 못 갔대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지들이 대학 못 간 건 수학 때문일걸요, 아마. 이 친구 투 과목 2개 했어요. 가산점에 목숨을 건 거예요. 5점 더 받으려고. 근데 성공했어요. 왜? 얘도 2, 3이죠. 얘도 2, 3이죠. 망친 거 아닙니다. 왜? 얘보다 잘했잖아요. 92%니까. 얘보다 잘했어요. 얘 점수가 얘 점수보다 일단 표점으로 100분위로 3%, 표점으로 2점 높아요. 게다가 가산점을 3.5점이니까 또 2점 더 높아요. 과탐에서 얘가 4점이나 이겼어요. 얘보다. 정말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거 무리하다가 뭐가 망쳤어요? 수학이요. 이 95%와 99% 사이에서는요. 6점인가 7점이 갭이 발생이 돼요. 표점으로. 그 7점이 탐구는 160 만점이고 수학은 240 만점이죠. 실제는 7점이 아니고요. 8.4 감점이에요. 여기서 이거 5점 더 받으려고 무리하다가 얘보다 8점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기는 가는데 어디 갔어요? 조경. 이런 짓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어머님들 자제분들 통사 통과 다 맞으려고 이런 짓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얘 과탐 99%예요. 수학 99%예요. 옛날 패턴이면 얘가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수과가 좋았으니까. 이제는 국어 영어 미스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대. 이 3, 3이 여기 있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얘도 서울대. 수학 잘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얘랑. 4가 뜨니까 중대예요. 과연 이런 애들이 못하는 애들 같으세요? 정말 우수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패턴에서는 국영수 비중이 커지니까 제대로 못 가더라. 수능에서는 무조건 수학이 1번, 국어 2번, 탐구 3번 이렇게 가세요. 됐죠? 어쩌면은 사실은 이런 거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시키는 게 아이들이 더 중요할걸요. 이런 애들이 지금은 안 하다요, 어머님들. 고3 이맘때가 되면 그때 한 번만 기억하세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월 달에도 2등급, 4월 모의고사도 2등급, 6평도 2등급, 7월 달에도 2등급. 그때 얘가 국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제? 나는
공부 많이 안 했을까요? 수학은 계속 1등급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순간에 국어를 어떻게 하겠다? 해도 2등급이잖아요.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어머님이 그 상황이면 국어를 계속할 것 같으세요? 스톱. 애들 말로 주차해. 파킹해요. 2등급에 세워놓을게요. 그냥. 그 나머지 시간에 차라리 뭘 하겠다? 과학 2등급 받던 걸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 야 그랬어요. 2, 1, 2, 1, 2 2, 1, 2, 1, 3 2, 1, 1, 1, 2 그랬어요. 계속 2잖아요. 해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고 차라리 1, 2, 2 받던 거를 뭘로 맞춘 거예요? 1, 1로. 그 사이에 여기서 두세 개를 더 맞췄어요. 여기 2개 더 틀린 거예요. 딱. 2개 더 맞췄으면 89% 2등급인데 이게 2에서 뭘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대학은 망가진 거잖아요. 이제 스카이 갈 친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 나와도 끝까지 죽어라 버텨야 돼요. 버티면 2등급에서 1은 못 올라가도 이 정도 100분위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건 1등급이랑 근접한 거잖아요. 2에 멈추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망가지면 대학이 망가집니다. 얘가 만약에 얘라도 2를 받았으면 고대는 갑니다. 아시겠어요? 왜? 고대는 2등급이 3점밖에 감점이 안 되니까. 얘를 1을 받았으면 그때 뭐 가는 거예요? 일단은 연대를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서 1 받으면 연대 가는 거예요. 보통 311, 11 받으면 한양대 더하기 연대 쓰거든요. 아이들이. 왜? 수가가 세니까. 그런데 이게 2가 되니까 고대인데 3대 버리니까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갈게요. 수시 원서 쓰는 과정입니다. 6개는 상향 지원하고 떨어지면 정시 가겠죠. 그때. 맞죠? 상향 지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상향하는 거죠? 납치되면 안 되니까. 맞죠? 수시에 납치되면 안 되는 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이에요. 원서가 6개니까는 안 돼요. 원서가 많으니까 한 번 도전 그러려면 개나 서나 막 서울대 다 씁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6개는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요? 높게. 지방 아이들은 상향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저희 조카도 상향 못했어요. 왜? 내신 1.7로 중대 교과부터 썼잖아요. 수능이 안 나오니까 걔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근데 서울 아이들은 강남 아이들은 대부분 다 정시가 세니까 이거보다 항상 높게 쓸 계획을 합니다. A 학생 내신 1.3 엄청 좋아 보이지만 이건 5등급제입니다. 이제. 옛날 걸로 따지면 이게 몇 등급이에요? 2등급. 어쨌든 모의고사가 더 어때요? 엉망이네요. 주로 어떤 동네예요? 9등급 중에 내신은 2등급. 모의고사는 9 중에 3등급. 수능을 못 하잖아요. 지방 아이들. 변두리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1.7이지만 옛날 9등급제로 하면 9 중에서 이거는 3이에요. 내신은 잘 미스가 난 거잖아요. 수능은 9 중에 2잖아요. 얘는 5 중에 1.7이니까 1.7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9등급 중에 3등급이고 9등급 중에 2등급. 얘는 뭐가 더 센 거예요? 수능이 센 거죠. 얘보다 더 센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내신이 좋아요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동네 아이들 패턴이잖아요. 내신 3 찍어도 수능은 잘한다. 둘 중에 정시는 누가 좋은 대학 갈까요? 정시. A, B 중에. 당연히 B요. 수능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수시는 누가 좋은 대학 갈까요? 어머님은 고민하시죠 지금? 말씀 안 하셨네요. 나머지 다 뭐라 그러셨어요? A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어머님들이 아직까지 고1 수준입니다. 고1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수업하고 나서 페이지가 바뀌면 다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저 아직 안 돌아섰습니다. 같은 페이지예요. 또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수시 6개는 눕겠습니다. 납치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납치란 말은 정시보다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보다? 정시보다 어떻게 쓴다고요? 높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수시를 쓰려면 뭐를 알고 정시를 알고 그거보다 어떻게 쓰자고요? 높게. 제가 수시를 질문하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시. 높게 쓸 거잖아요. 그럼 시선이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돼요. 정시를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얘 먼저 봐야 돼요? 얘 먼저 봐야 돼? 정시 가려면. 모의고사. 그래도 A인가요? 고민돼야겠죠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정시 어디 갈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맞죠? 이거면은 제가 앞 페이지에서 평균 2등급이면 건대에서 경희대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정시 가면 건대는 갑니다. 이걸로 정시 가면 상명대 남학생들은 가야 돼요. 이 동네 가천대랑 비슷해요. 이게 두 학생의 정시 라인. 그러면 이거보다 어떻게 쓰자고요 우리는요? 높게. 됐죠? 이거 모르면은 높게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걸 알아야 이거보다 상향. 아무데나 상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시로 갈 곳보다 상향. 항상. 가천대 가야 되는 친구한테 광운대 공대 붙여준대요. 써요 안 써요?
싫으세요? 가천대가 더 좋으세요? 상명대가 좋으세요? 광운대가 좋으세요? 너무 밑에 대학이라서 관심이 없으세요? 네. 상명대 가려면 333이고요. 광운대 가려면 2등급이 하나나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대학이에요. 됐죠? 일단 써야 됩니다. 왜? 여기 갈 수는 없으니까. 얘보다 얘가 좋은 건 아시죠? 국민숭실이. 얘보다 얘가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보다 상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질렀다가 다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보다 좋으면 붙여야 돼요. 일단. 좀 더 높게 원서가 6개니까. 이제 B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국민대 쓸래 안 쓸래? 써요 안 써요? 절대. 왜? 정시로 와도 건대 가잖아요. 건대보다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얘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문과 애들이라면 이런 거 쓸 거고요. 이과 애들은 공대 쓰겠죠. 이렇게. 이거보다 또 어떻게 써요? 높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시원서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셋 중에 뭐 같으세요? 모의고사. 아,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3 설명회는 6월 5, 6, 7, 8, 9에 하는 거예요. 아직 걔네 기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봤어요? 걔네 아직 고3? 걔네 아직 내신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원서 계획은 지금부터 짜기 시작합니다. 왜? 6평을 봐야 재수생까지 겨뤄봐야 이게 예측이 되니까요. 이제 3, 4월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재수생까지 꼈을 때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고3이 되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다들 우리 아이가 내신은 몇 등급이에요? 비교과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를 쓰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6평을 이 모양으로 봤어요. 3, 4월 때는 이랬습니다. 같이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시에서는 과연 어떤 대학을 중점으로 체크해 봐야 되나요? 그럼 전 그러죠. 6월 달엔 그랬지만 그중에 요거는 정말 실수 같네요. 하지만 나머지는 원래부터가 약했으니까 걔는 요거는 실수라고 인정해 주지만 나머지는 2위티입니다. 이 친구는 정시 가면 이 정도 갈 수 있겠네요. 수시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위로 갑시다. 아시겠죠?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서 대학을 먼저 딱 정하는 거예요. 일단. 이 대학을 쓸 겁니다. 무조건. 얘는. 그 다음에 뭘 보자고요? 내신을요. 내신을 봤더니 1.0 정도가 있어야 중경외시 건을 씁니다. 교과로. 됐죠? 옛날 내신 1.8까지. 그러면은 옛날 내신 한 2.123 그게 국민숭실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옛날 내신 2.123이면 1.12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불안불안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붙겠죠. 이제. 얘는 교과로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딱 하나. 됐죠? 안정지원 그냥 깔아요. 그리고서 얘보다 좋잖아요. 여기를 쓰는데 얘네 두 개가 내신이 간당간당하지만 교과로 씁니다. 확률은 50대 50이니까. 그럼 원서 한 3장 썼네요. 나머지 원서 올라가야 되는데 홍대 교과로 쓰면 붙을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홍대 교과는 한 2.0이니까 바뀌면 이성적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수능 최저 못 찍어요. 이걸로는. 수능 최저. 최소한 이하 모는 맞춰야 돼. 무조건. 이 두 개나 이 하나. 얘는 2가 안 나오잖아요. 수능 최저가 안 나오니까 홍대 교과 전형은 부담스럽고요. 건대 교과 전형은 1.1 라인에서 끝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교과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쓸 때는 교과를 포기하고 이제 뭘로 쓰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가 없이 싸우는 거예요. 얘는 교과랑 종합으로 갑니다. 그때. 그래서 지방 아이들은 교과와 종합으로 묶이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1.7 가지고서 중대는 교과를 쓰고 성하는 종합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 아이들은. 이제 이 친구 씁니다. 내신은 현재 내신 이거. 옛날 내신 3이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 내신 2.5가 넘어가면 다 못 간다고 했는데 그중에 수능 최저가 4합8, 3합6, 3합6 있잖아요. 혹시 3합 6이면 애들이 못 찍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서 이런 거 두세 개 중에서 하나건 두 개건 씁니다. 도전. 물론 이 내신 속에서 수학이랑 과학이 망가진 친구라면 솔직하게 그럴 때는 하나만 지르는 거예요. 그냥 4합 8짜리 제일 센 거. 맞죠? 하지만 하나건 두 개건 씁니다. 쓰고 나머지 경희대는 이 내신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논술로 가는 거 그때는요. 그래서 얘는요. 종합으로 도전하면서 논술까지 같이 묶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내신 보고서 전형을 결정합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을 보고 전형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과를 쓸 때는 그때 이제 어떤 과목이냐 이런 것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자꾸 이걸 먼저 보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얘가 중요해요. 진짜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때문에 못 쓰는 애들 생기겠죠. 이제 분명히.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이 친구가 수능을 맞출 수가 있으면 교과 전형 동홍을 쓸 거, 홍숙을 쓸 거 일단 못 맞히니까 못 쓰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필요합니다. 종합 전형도 성대, 중대, 고대 수능 최저 셉니다. 메디칼을 써도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하지만 1학년 때는요. 그보다 전에 먼저 뭐예요? 내신.
지금은 전 과목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다들 꿈에 부풀어 있으니까. 됐죠? 기준점 학생부 종합 옛날 내신 3등급 지금 내신 1.7 1.8도 해볼 만하겠죠.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2등급 안쪽이라면 계속 전 과목을 챙겨보세요. 학종을 도전할 거니까. 됐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미 2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라갑니다. 그때는 전 과목을 다 할 필요가 이제 없어요. 맞죠? 학종 안 쓸 거라면 굳이 전 과목 내에서 다 챙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주요 과목 챙기는 거예요. 이제 왜? 수능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수능 연결되는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비교과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활동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특에다가 제발 활동 쓰지 말고 공부 쓰라고요. 공부랑 관련되는. 한 친구 세특을 봤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학이었어요. 싸그리 수학. 특히 수학 과목은 다 수학 얘기만 온통 이상 프랙탈 정리, 오일러 공식, 무슨 뭐 편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역변환까지 막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요. 수학과 갈 놈인가? 상상을 해요. 자율활동을 봤습니다. 자율활동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는 친구들하고 같이 수학 소모임을 구성해서 친구들 수학 못 푸는 애들 도와줬다. 수학 시간에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수학 예전에 연구했던 이걸 가지고서 뭐 데이터 분포 클러스터링 함수 어쩌고 다 적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자율활동도 이 정도면 수학과가 타겟인가? 그런데 자율활동 맨 끝에 보니까요. 명사 초청 특강을 들었는데 유전자 가위가 어쩌고 저쩌고예요. 타겟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메디칼이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동아리 의학 동아리예요. 당연히 진로 활동에는 또 당연히 의학이겠죠. 동아리랑 진로는 의학이지만 자율활동이랑 세특은 다 수학인데 세특 속에 생명 세특을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유전자가 나와요. 대학 입장에서는요. 아, 게다가 상상고 친구였거든요. 전 과목은 2등급이었어요. 잘해요. 근데 수학 내신이 진짜 1.3이에요. 상산에서. 이러면은 과목을 보고 상산인 건 알죠? 온통 수학이죠. 하필이면 수학 1.3이에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수학을 잘하는 놈이구나. 그런데 의대를 가고 싶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 애들이 의대를 학종으로 갑니다. 휘문고 친구 1.6으로 한양대 의대 작년에 갔거든요. 어제 전화 받았어요. 걔 육촌 동생. 대학 좀 보내달래요. 근데 1.6으로 한양대 의대를 붙었습니다. 그 친구 생기부 세팅에는요. 2학년까지 전부 다 전자예요. 물리 원투 다 했고요. 당연히. 걔 서울대 전자가 1타겟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분위기상 애들이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의대. 자기도 고3 때 약간 반반 왔다 갔다. 그래서 의대를 고대 의대, 한양대 의대 두 개는 썼어요. 경희대, 중앙대, 아주대는 안 간대요. 서울대 간대 무조건. 근데 야, 너 의대 여기 붙으면 납치라서 서울대 못 가. 근데 한양대랑 고대까지라면 갈게요. 그리고 썼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만 그냥 약간 의학 색깔을 요만큼 넣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전자도 썼고 한양대 의대랑 고대 의대랑 쓴 거예요. 한양대 의대 붙어가지고 지금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아쉽게 서울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수능 수학 196, 196 하던 친구거든요. 그만큼 서울대 전자 면접에서 누가 세다는 거예요? 과거 애들이요. 됐죠? 어쨌든 온통 전자생기부를 가지고 전자랑 의대랑 같이 써도 같이 붙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더라. 무조건 얘랑 뭐 하자고요? 예, 대학별고사는 고3 때 하는 겁니다. 얘가 받쳐줘야 면접을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수능 최저를 맞춘 다음에 고3 때 논술하면 되잖아요. 내신 안 되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과 수능, 내신과 수능 이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5월달 애들 많이 놀았죠. 5월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3월달에는 우리나라 고3만큼 해요 애들이. 고1 애들이. 왜? 다 메디컬 다 스카이를 가야 되니까 다 꿈에 부풀었으니까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상상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근데 막상 쉽진 않죠. 근데 4월 말에 중간고사 딱 끝나잖아요. 그때 풀어지잖아요 애들이. 지방 애들은 그때 놀아요. 강남 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시간에 뭐 하자고요 우리는요? 2학기 중간고사 9월 달에도 공부하겠죠 아이들? 끝나면 10월입니다. 10월 달 돼도 기말은 12월이에요. 11월 달엔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내신. 하지만 10월 달에 또 황금 같은 한 달이 있어요. 그때 뭐 하자고요? 수능. 1년 동안 중간고사 수능 공부, 기말고사 수능 공부, 중간고사 수능 공부, 기말고사 겨울방학 수능 공부. 그러면요 대학이 싹 보여요 이제 아이들이. 이럴 때 5월 달, 7, 8월 여름방학, 10월 달에 수능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수능에 미적 원 들어가죠. 맞죠? 확통 들어가죠. 그거를 미적 원 확통을 지금 미리 좀 해놓으면 그게 곧 나중에 할 내신 대비가 되겠죠.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이 너무 심해서 비문학은 좋아하지만 국어 문학 작품 해석을 그렇게 싫어한다. 맞죠? 2학년 되면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이 내신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럴 때 죽어라 2학년 선배들이 공부할 만한 좋은 작품들,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을 전부 다 지금 짬날 때 해놓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 문학 내신이 조금 해볼만 하겠죠. 그러면 3학년 때 수능을 조금 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 문법이 약한 친구는 한 달 동안 문법만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유 있을 때. 단어 많이 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게 다 수능 대비니까 내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발 목숨 걸지 마시고요. 얘랑 얘 하시고요. 말씀드렸어요. 입시는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입시 쉽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대학들은 우리 집 아들, 딸을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타까운 친구들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데 생기부를 한 10분, 15분 막 봤어요.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해도 되는 것들. 그 안 해도 되는 게요. 착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 가서 우리 교실에서 애들이 쓸 거 컴퓨터 정리 다 해놓고 핸드폰 수거하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다. 이걸 다 한 거예요 학교에서. 반장은 안 해요. 부반장 하면 일이 더 많아요. 부회장 하면. 싸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이쁘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생기부 잘 적어준 거예요. 애를. 담임 선생님 행특에다 완벽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과목별로 등급이 어때요? 네. 교수들은 그럴걸요. 얘 정말 고등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했네. 그런데 잘하지는 못했잖아요. 이러면 내가 뽑아놨을 때 내 밑에서 대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그런데 학점이 안 나오고 졸업은 못하겠구나.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대학은 하나예요. 내 밑에서 우리 학교를 비춰주고 이 학생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 만들고 우리 학교 이름을 날릴 친구들. 맞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아들로 키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입시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 어렵죠. 근데 생각보다 단순해요. 뭐랑 뭐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있잖아요. 뭐랑 뭐요? 내신하고 수능, 수치화되는 것들을 챙기세요. 글로 되는 거 말고요. 숫자화되는 걸 챙기라고요. 대학 교수들 글 읽기 싫어해요. 진짜 싫어한대요. 아시겠어요? 혹시 집에 아이 아버님이 학교에 계시면 여쭤보세요 한번. 친구분들 어떠신지. 글 읽기 진짜 싫대요. 지겹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추천서도 안 받아요. 이미 아시잖아요. 이게 흐름이에요. 대세예요 이게. 점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목 더하기 등급으로 바뀌고요. 대학은 수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수능을 지금 상태보다 더 심하게 만약에 전 과목 절대평가 빵 가잖아요. 그럼 대학은 무슨 짓을 할 것 같으세요? 이제 그 다음엔 본고사 부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수능이 의미가 없어지면 대학은 아이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최소한 수능은 이 정도를 해줘야 수업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능이 폐지가 되잖아요. 무조건 본고사 부활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면접이나 논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내겠습니다. 이거 푸는 놈을 뽑겠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나중에도 뵐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